이번에는 아서 코난 도일의 네 사람의 서명 한번 읽어볼까요? 만능 해결사인 셜록 홈즈는 영국에서 천재적인 명탐정으로 세계 독자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죠. 코난 도일의 모든 작품에 묘사된 셜록 홈즈의 모습을 종합해보면 1m 80cm가 넘는 큰 키에 날카로운 눈과 빈틈이 없고 단호한 인상을 주는 매부리 코와 또 각이 지고 돌출한 턱을 갖고 있어요. 즉 뭐냐 하면은 강인한 신체와 이성과 결단력이 부각되고 있죠. 그는 또한 목검술이나 권투, 펜싱 등 뛰어난 스포츠 실력뿐만 아니라 또 과학, 법률, 농업, 의학 등 최신 과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한마디로 슈퍼맨 명탐정이죠. 그런데 인종과 제국주의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그는 여전히 명탐정일까요? 코난 도일이 1890년에 발표한 이 소설, 장편 소설 네 사람의 서명인데요.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보면은 영국 제국주의가 절정에 이른 19세기 후반입니다. 이제 이 시기는 식민지의 다인종들이 대거 영국으로 유입될 때인데요. 이때의 영국인들은 어떤 불안에 사로잡혀요. 어떤 불안이냐 하면은 이 순수한 영국인들의 영국성이 식민지인들로 인해서 그 영국인들의 영국성이 오염되고 위협받는다는 그런 불안이죠. 그리고 또 이때에 어떤 점 때문에 또 불안하냐 하면은 19세기 중반에 인도에서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봤겠지만은 인도 항쟁 혹은 세포의 항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인 1857년에서 58년에 발생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도 항쟁은 그 당시에 영국인들이 이 세포의 반란이라고 부르면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데요. 그래서 영국인들은 이 인도 항쟁이 발생했을 때에 이러한 반란이 일어나다니 이 영국인들이 오히려 인도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역식민지화에 대한 불안에 또 휩싸였어요. 자, 이런 시기에 당시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이 바로 세포이인데요. 이 세포이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 아니면 힌두교도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소를 신성시하고 또 돼지도 신성시하는데 소와 돼지의 기름을 칠한 소총 탐포를 사용하라고 영국인들이 지시를 했을 때에 그 점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또 영국이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선교 활동에 이 인도의 이 세포이들이 강력하게 이제 반발을 했어요. 불만을 품은 거죠. 그래서 대대적인 불복종 그 다음에 저항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이 소설들을 보면 이 대부분의 작품에서 인도의 이런 인도 항쟁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인도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비이성적이고 악마고 반역자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코난 도일이 쓴 이 네 사람의 서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설에서도 이 세포의 항쟁을 일으킨 인도인들은
살인과 방화와 반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20만 명의 시커먼 악마들이다. 이렇게 서술이 돼요. 그래서 셜록 홈즈는 바로 이렇게 19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인들이 불안과 공포에 직면했을 때 이런 불안과 공포를 달래주기 위해서 코난 도일에 의해서 발명된 탐정 영웅인 거죠. 그래서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를 당대 영국 제국주의가 묘사하는 영국 제국주의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남성으로 탄생시켜요. 강인한 신체에다가 결단력에다가 그리고 범죄학을 포함한 모든 면의 해박한 지식, 스포츠 실력 등으로 우월한 영국인의 몸과 정신을 갖추고 있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난 도일의 작품을 보면 홈즈는 범죄 현장에서 늘 과학적 합리성의 상징인 줄자와 이 돋보기를 들고 있어요. 화면에 보다시피 이 모습이 전형적인 셜록 홈즈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줄자와 돋보기를 들고 늘 관찰하고 추리하는 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것도 작가가 뭐냐면은 영국 범죄 과학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썼죠. 그래서 영국인 탐정 셜록 홈즈는 이제 소설에 보면은 프랑스 탐정 디팽이라든지 뭐 프랑스와 빌라르 이런 탐정이 등장하는데 이런 탐정에 비해서 관찰력이나 추리력이나 지식에서 셜록 홈즈보다 아주 한 수 낮은 인물이다. 이렇게 프랑스 탐정들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영국인의 우월성을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이 셜록 홈즈의 범죄학의 대상이 되는 이제 식민지 출신의 타인종은 아주 미개하고 열등한 야만인으로 범죄와 질병의 원천으로 이제 묘사가 되죠. 그래서 이 소설 네 사람의 서명은 이 인도 항쟁의 바로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을 다루는데요. 뭐냐 하면은 인도의 보물 탈취 사건을 다루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홈즈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이 누구냐 하면은 메리 모스턴이라는 영국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크고 푸른 눈을 가졌고 금발머리에 사랑스럽고 상냥한 표정을 가진 당대 영국의 이상적인 여성으로 묘사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메리 모스턴의 아버지인 이 모스턴 대위하고 친구인 숄토 대령, 이 두 사람이 인도의 아그라에서 값비싼 보물을 차지하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셜록 홈즈는 이 보물을 소유하고 있던 이 숄토 대령을 살해한 사건을 이제 맡게 되는데요. 이 살해된 인물은 근육이 모두 이제 축소되고 안면 근육이 심하게 뒤틀린 상태예요. 그래서 셜록 홈즈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강력한 알칼로이드로 인한 중독사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식물성 알칼로이드는 코난 도일의 소설에서 식민지에서 유입된 아주 독성 식물로서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달아난 범인은 아마 식민지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셜록 홈즈가 추정을 하죠. 그리고 또 홈즈는 범행 현장에서 발자국을 발견하는데요. 이 발자국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고 줄자를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이 발자국을 보니까 보통 성인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기이한 작은 맨발이다. 그리고 돌도끼와 살해당한 자의 머리에 꽂힌 그 영국산이 아닌 독침. 이것을 보고 이 셜록 홈즈는 이 살해범은
인도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 통가구나 하는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하는 대륙 지명사전에서 이 안다만 제도 원주민에 대해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면은 인도 원주민 통가 돌도끼를 들고 있고 아주 기괴한 그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셜록 홈즈가 대륙 지명사전의 설명을 그 왓슨에게 읽어줍니다.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신장이 120cm 정도밖에 안 되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종족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선천적으로 흉측하게 생기고 또 크고 기형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고 작고 사나운 눈을 가지고 있고 뒤틀린 얼굴을 하고 있고 성격은 아주 사납고 음침하고 다루기가 어렵고 지나가는 영국인이 있으면은 영국 선원들을 돌도끼나 독침으로 죽인 뒤에 그 시체로 식인 축제를 벌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셜록 홈즈는 이처럼 흉측하고 잔인한 야만인으로 묘사되는 인도 원주민 통가에 대해서는 통가는 독침을 쏘는 범인이기 때문에 범인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재판이라든지 절차가 없이 자신을 변호하는 한마디의 목소리 없이 통가를 뭐냐면은 홈즈와 왓슨 두 사람이 총으로 쏘고 현장에서 이 통가는 즉사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문명화된 영국의 상징인 총이 식민지 원주민의 원시적인 살인 무기인 독침을 한 방에 간단히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탐정 영웅의 모습, 셜록 홈즈의 모습이 강렬하게 부각되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뭐냐면 여기에서 영국인의 우월성을 생생하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셜록 홈즈는 이 범죄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주로 인종적 타자인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권력으로 활용해서 식민지의 인종적 타자에 의해서 영국성이 오염되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험한 타자를 셜록 홈즈가 처벌하고 영국인들은 다행이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듯이 이 코난 도일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셜록 홈즈는 영국인의 지배계급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해요. 여기에 나타난 모스턴 대위와 숄터 대령은 사실 인도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물을 손에 넣었어요. 그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홈즈는 문제를 절대로 제기하지 않아요. 셜록 홈즈는 오직 이 보물을 상속받을 숄터 소령의 자식이나 미스 메리 모스턴처럼 이런 여성, 즉 뭐냐면은 영국 지배계급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건을 적극 수사하는 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탐정의 모습하고 조금 달라졌죠? 네.